안녕. 이제 네 번째 시간이야, 네 번째 시간. 오늘 수업할 내용은 빈칸 34번, 오답률이 가장 높은 거지? 빈칸 34번하고 과제로 35번. 무관한 문장 우리가 꼭 맞아야 될 문제야. 볼 수 있도록 할게. 바로 들어가 보자. 34번 문제. 그러니까 33, 34번은 좀 다 읽고 진짜 제시문 내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런 걸 기본 바탕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세 가지 보여야 되는 거 기억나지? 이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빈칸의 위치. 빈칸에서 A를 물어보니 B를 물어보니 하나 더 부정어, 지시어, 부정어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 빈칸 앞뒤로. 알겠지? 부정어, 지시어, 연결어, 부지형 보여야 된다는 거. 빈칸 문장을 보면 as long as는 지금 육모, 이게 수능 문제인데 육모, 구모에도 계속 so far as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 뭐뭐 하는 한이라는 조건을 나타내지. 그래서 이런 조건이면 그때 사람은 결론 내려서는 안 돼요. 뭐라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되냐? 대 뒤에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되지 않았다라는 마이너스 결과를 이끄는 조건이 뭐냐라고 찾고 있는 거야. 중심 화두를 찾고 있는 거지. 가볼 수 있도록 할게. 빈칸이 맨 마지막에 나왔을 때, 이 글의 주제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어야지. 가보자. is가 동사니까 교육 기술의 성공적인 통합은 교육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라는 것은 표시되어집니다. 어떤 수단 방법에 의해서 표시되는지 봤더니 그 기술이 by ing야. 사용자에 의해서 눈에 띄지 않는 학습의 촉진자로서 사용자에 의해 여겨지는가에 의해서 표시되어집니다. 까린 by 뒤에 수단 방법 원인이니까 그 기술이 눈에 안 띄어 사용자에 의해서 눈에 안 띄는 학습의 촉진자로서 기술이 여겨지는가에 의해서 그 교육적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기술이 통합되었다라는 긍정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지. 다시 한번 봅시다. 학습의, 교육의, 실행에 보이지 않는 실행자로서 다시 when 나타내면 조건, 또는 중심 화두를 나타낸다. 조건 결과로 다시 한번 shift A from A to B야. from A to B야. 즉 초점이 바뀐 거야. 바뀌었을 때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로부터 초점이 기술에서 어디로 바뀌었냐? 교육적인 목적, 기술이 기여하는 어떤 교육적인 목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으니까 기술로부터 목적으로 바뀐 거야. 즉 기술이 이제 보이지 않는 거야. 그렇지? 초점이 기술로부터 다른 데로 바뀌면, 즉 기술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 그 기술은 뭐가 되냐? 편안해지고 신뢰 가능한 요소가 되고요. 그 기술은 그리고 뭐로 여겨져? 성공적으로 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랬을 때 플러스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지. 즉 기술이 눈에 안 띄고 기술이 눈에 안 띄는 거에서 교육 목적으로 바뀌면 플러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핵심이라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냐? 뒤에 보니까 구체적인 사물이 나오고 있어. 구체적인 사물이 나오고 있는 거 6월 모평 21번에도 나왔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물이 나오면 그 앞에 핵심이더라. 그래서 앞에 핵심을 찾았어. 기술이 없어지면 성공적으로 통합됐구나. 퓨는 부정의 뜻이지? 사람들은 재고하지 않습니다. 볼펜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진 않아요.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뭐일지라도 그 구조, 관련된 그 구조가 다양하다 할지라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양하다는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보자라면 몇몇은 트위스트 메커니즘, 이렇게
비트는 것을 사용하고요. 몇 개의 펜들은 푸시 버튼 on top 위에 버튼, 푸시 누르는 버튼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변형들도 as well 또한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변형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개인 컴퓨터스가 나오네요. 개인 컴퓨터들은 또 비슷한 익숙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수준에 도달했어요. 됐죠? 하지만 많이 사용하게 됐다 이런 거지. 확실히 모두에게는 아닙니다. 이분 모두에게 다 익숙함이 이런 건 아니에요. 새롭고 등장하는 기술들은 도입합니다. 버스 AMB에서 사용자들에게 어떤 패시네이션, 어떤 매력적인 것 플러스도 주지만 프러스트레이션, 좌절감을 주기도 하죠. 됐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사례가 나왔어. 볼펜 보면은 되게 많이 사용이 많지만 이거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 컴퓨터들도 좌절감을 주기도 하고 플러스 주기도 하지만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뭐겠어? 익숙한 잘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용에 대해서 익숙함에 이른다.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 사례가 나왔죠. 그 다음 이제 빈칸 문장입니다. 어떤 조건이면 promoting in ing 뭐뭐뭐 할 때 뭐뭐라는 점에서 학습, 교육, 실행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뭐뭐 하는 한 이런 조건이면 사람은 결론 내려서는 안 돼요. 뭐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되냐? 성공적으로 기술이 통합되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결과입니다. 기술은 통합되지 않았어요. 어떤 조건이면요. 뭐겠어요? 바뀌었어요. 긍정이 부정으로,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반의어 관계를 이용한다. 무슨 관계? 반의어 관계를 이용한다. 우리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뀌었을 때 유사 표현이나 뭐 이런 패러프레이징 같은 거 반복하는 데 있어서 이때는 긍정문을 부정문,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뀌었을 때는 뭐라고? 반의어 관계를 이용한다. 기술이 눈에 띄면 이라고 갔어야죠. 이글 핵심. 기술이 안 보이면 좋은 거지만 기술이 눈에 띄면 아직 통합이 안 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맨 처음 읽었을 때 1번 선택지만 읽어도 됐었겠지. 그래서 기술이 눈에 띄지 않으면 사용자의 초점이 기술 그 자체에 있으면, 기술만 눈에 띄면 이걸 그대로 바꿨네요. 기술로부터 다른 데로 바뀌었어? 기술만 보이면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사용이 아니라 기술만 보게 되면 완전히 통합됐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2번이 답이었겠죠. 그래, 이거 다시 한번 이게 정리해 보자면 맨 처음에 이 글은 역의 나오면 패러프레잉 할 때 반여 관계를 이용해 준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됐었어. 기술이 눈에 안 보이면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 기술이 교육 목적으로 초점이 맡겨, 즉 기술이 이제 눈에 안 보이고 교육 목적으로 바뀌면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 빈칸 문장은 교육 성공적으로 통합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마이너스. 그러면 뭐라고? 기술이 중심으로 있으면, 기술만 눈에 띄면 이라고 되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네. 이건 나올 수밖에 없어. 올해 작년 수능 34번에 나왔고 올해도 계속 나오고 있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논리야. 여러분들이 꼭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셔야 돼. 많은 학생들이 몇 번을 답을 했냐? 1번이라고 매력오답으로 많이 갔어. 1번 3, 4번. 1번이 가장 많이 갔는데, 사용자들이 익숙함을 달성하면 그 기술에 성공적으로 익숙함을 달성하면 반대답이네. 그렇지? 여기 익숙함이라는 단어 나오고 하니까 익숙하면 이게 맞을 것 같지만 익숙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긍정 결과로 가야지. 그렇지? 기술에 대해서 익숙해졌어. 그러니까 기술을 이제 생각하지 않아. 눈에 안 띄어. 그러면 긍정 결과로 가야지.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라고 갈 수 있어야 되겠지. 얘가 그래서 긍정이 부정으로 긍정으로 바뀌었을 때 역의 관계를 이용하지 못한 반대답으로 풍덩 빠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어야 돼. 됐니? 3번하고 4번은 부정 결과니까 부정적인 조건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재심은 내 내용이 아닌 거지. 그렇지?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구식의 교육 기법을 이용한다라면 구식 이야기 없어.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익숙해지다라는 거겠지. 기술의 잘못 사용에 익숙해지면 부정결과인데 기술을 잘못 사용하고 이런 거 없어요. 없고 단지 뭐라고? 그 기술에만 초점이 맞추어지지. 기술에서 초점해라. 이젠 다른 거. 그렇지. 볼펜 쓰는데 초점 맞추면 안 되겠지. 열심히 지금 수업 듣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기술은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좋아. 그럼 이제 32번 6월 모평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번 6월 모평을 볼 수 있도록 할게요. 6월 모평 역시 후반부에 빈칸이 나왔고 어디에? 후반부에 빈칸이 나왔으니까 이 글의 주제가 뭘까라고 읽으셔야 됐었겠고 두 번째는 not only A but also B니까 A뿐만 아니라 B도 이건 부정하는 말이 아니지. 부정하는 말이 아니지. 그래서 앞에 나온 결과는 이런 지시어까지 보니까 앞에 나온 결과가 다음과 같은 걸 보여주는구나. 이 글의 주제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실험이 나오니까 실험 조건, 결과 머릿속으로 전개 방식까지 조건, 결과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제 33번, 34번은 문장이 되게 길게 빈칸 내용 자체가 구로 길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가보자. 실험 얘기다. 실험 조건에서 변수 찾자. 얘는 조사했어요. 유럽 새, 로빈이라는 새의 반응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노래에 대한 반응을 조사해봤어요. 노래인데 여기까지 이웃새와 실험 조건의 차이점, 수상한 사람의 노래에 유럽 로빈의 반응을 조사해봤습니다. 얘 조사했다 실험 대상이 나오네. 뭐에도 불구하고 뒤에 게 중요하겠지? 크고 복잡한 노래 목록, 유럽 로빈새의 노래 목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were able to 이 새들은 discriminate 로빈 새들은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between A and B니까 이웃의 노래와 이웃과 수상한 사람의 노래를 구별할 수 있더라가 이 글의 핵심이 내용일 것 같아. 근데 조건 결과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 when이나 if 나오면 조건 결과 그러면서 앞이 핵심일 수 있다라는 거 있지 않았겠지? 이 로빈 애들이 테이프 레코딩 수상한 새의 테이프 녹음을 들었을 때 이 로빈 새들은 곧 sing 울기 시작했고 더 많은 노래를 울기 시작했고 어브레 그들의 노래를 녹음 재생되고 있는 것과 노래를 겹칠 수 있었어요. 겹쳐 부릅니다. 더 자주 된 앞에 끊어진 뭐보다 그들이 이웃새를 친숙한 새, 자기가 알고 있는 새, 편안한 새를 들었을 때보다 이때 did는 sing, overlap, sang, began, sang, overlap 이게 반복되는 대동사겠지. 그래서 이럴 때보다 이웃새보다 얘네들이 더 극렬하게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얘가 제시했듯이 노래를 겹쳐 부르는 거 이것만 좀 더 얘기하자면 공격적인 반응이다. 그렇지. 수상한 새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그런데 하지만 하고 꺾었다. 맞니? 하지만 하고 꺾었어. 우리 however가 나오면 보통 뒤에 부분에 답이 되는 근거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돼. 아무튼 후반부에 나왔으니 이글 핵심은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걸 가지고 가야지. 수상한 새와 이웃새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하지만 이 차이는 동사가 여기서 있네. 이 차이 뭐라고? 이웃새와 수상한 새 사이에 반응에 있어서 이 차이는 앞에 나와서 이 차이가 발생하더라. 구별이 발생하더라. 어떤 조건일 때만 발생하더라 라고 하면서 꺾은 거야. 글의 방향을. 어떤 방향에서 꺾였는지 봐야지. 그러면은 구별할 수 있는데 이게 더 첨가가 된 거, 추가가 된 거야. 조건이. 아주 중요한 조건으로. 이웃새의 노래가 실행될 때인데 큰 스피커에서 실행될 때만이라는 거야. 어디에 위치된 큰 스피커냐? between A and B니까 여기까지 territory
그 이웃의 경계와 실험 받고 있는 실험 대상자였던 그새의 경계 사이에 그새의 영역 사이에 경계에서 위치된 스피커에 의해서 실행될 때만이야. 맞니? 그러니까 새로 얘기하자면, 그림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테스트 받는 새라면 원래 이웃이 살던 이 새에서 여기에서 스피커에 의해서 실행될 때만이야. Got it? 만약 네이버스에 만약 같은 이웃의 노래가 실행되는데 another 여기서 boundary, another boundary, one, another는 완전 다르다라는 얘기야. give me one 하나 주세요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give me another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실험 조건에서 차이점, 이게 차이점이 되는 거지. another를 통해서. 또 다른 경계에서 다시 같은 이웃의 노래는 이웃이야. 근데 또 다른 경계에서 실행되어지며 이 또 다른 경계가 어디냐? 이게 one 경계라는 거야. 어떤 경계인데? 동격이겠지. 어떤 경계냐? 구분하는, 분리시키는 테스트 받는 피실험의 경계와 피실험자의 경계, 즉 얘야 얘. 이 경계를 뭐로부터? 또 다른 이웃으로, 완전 다른 이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경계, 즉 이웃 경계가 아니라 또 다른 새의 경계, 여기에서 있었다는 얘기지. 이런 분리시키는 경계, 즉 완전히 다른 경계, 이웃의 노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다른 경계에서 행해지면 같은 소의 노래가 연주되는데 또 다른 경계에서 이루어지면 조건, 결과 그것은 다루어집니다. 같은 이웃의 노래는 어떻게 다루어지냐? 다른 사람의 소리로 다루어집니다. 됐어? 이웃의 노래지만 이게 다른 데에서 있으면 이거는 달라진다. 이웃의 노래가 아니다. 됐지? 여기서 그러니까 이 실험 결과, 앞에 나온 결과 맥락에 의해서 however 뒤에 이 실험 결과를 뭘 보여주니? 소리뿐만 아니라 뭐라고? 장소도 중요하게 작동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준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지. 맞아요? 다시 정리해보자. 여기는 실험이라는 걸 보였으니까 실험 조건, 결과 however가 나왔어. however 뒷부분 중요하겠구나. 맥락상도 그렇고 지시어도 있으니까. one, another. 이게 실험 조건의 차이점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어야 돼. 왜? 실험에서는 조건에서 변수, 차이점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떤 게 답입니까?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떤 게 답입니까? 그렇죠. 지역성. 이 실험 결과는 보여줍니다. 이 로빈스라는 새가 장소를 노래와 결합시킨다. 됐어? 이웃의 노래가 아니라 장소도 이웃의 장소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결합시킨다라는 정답은 4번이 되겠고, 많은 학생들이 오답을 몇 번으로 했냐? 20% 이상이 3번으로 했어요. 3번으로 했나? 3번으로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얘도 많이 했죠. 얘도 2번을 많이 했죠. 2번을 많이 했어. 1, 2, 3번 많이 했는데 특히 2번을 많이 했죠. 노래의 볼륨, 크기가 로빈의 공격적인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로빈의 볼륨으로 갔어요. 왜 볼륨으로 갔냐? 여기 라우드 스피커를 보고 볼륨으로 간 거야. 뭘 못 본 거니? 실험 조건의 차이점을 못 찾은 거지. 이 부분에서. 그렇지?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간 학생들이 많았다라는 것. 그래서 로빈은 지역을 노래와 결합시킨다라고 여러분들이 6월 모평 때 볼 수 있었어야 됐었어. 좋아. 그렇게 6월 모평 34번까지 봤고, 이제는 마지막 9월 모평 34번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할게요. 9월 모평 34번은 맨 처음에 나왔네. 주제 빈칸이네. A네 B니 enable A to B야. A가 B하도록 하다. 투부정사 A가 의미상의 주어야. 그러니까 A는 나왔어. 동물.
동물의 어떤 속성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라고 찾는 거고 1번 선택지만 넣어봐. 빈칸 풀 때 1번 선택지만 넣어보지 다 넣지 말고. 다 넣으면 안 돼. 제시문 내에서 하고 가자고 그랬어. 뭐가 들어갈지 기준을 정하고 가자고 그랬어. 그래, 그 다음에 부지연. 아, 이건 주제 빈칸이구나. 뒤에 주제를 찾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았을 것 같아. 그래, 동물이 어떤 속성은 거의 보편적인 기능이다. 학습의 보편적인 기능인 거야. 동물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학습, 배우면서 하는 거래. 됐지? 주제는 하나, 개념대사 하나 또는 두 개. A는 B다. 부정적인 얘기 없어. 근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많은 동물들은 이런 게 통념을 나타내는 표현일 수 있지. 알고 봤더니 아, 본질적으로 피한다니까 학습이 아닌 거지. 얘가 1번 개념이라면 이거와 대조되는 개념을 먼저 쓰고 있는 거야. 바로 뒷받침하는 게 아니야. 이러기 때문에 맨 처음에 빈칸에 나온 주제 빈칸이지만 답에 대한 근거는 바로 뒤에 안 나오고 저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답의 근거 위치는, 직접적인 답의 근거 위치는 자유롭다. 특히 맨 마지막 줄에 반복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주셔야 되지. 그렇지. 대부분의 동물들은 선천적으로는 물건을 피한다. 어떤 물건을 피하냐? 그들이 과거에 만나지 못한 대상들을 피한다. 그래, 얘네들은 선천적으로는 뭐하냐?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고 꺾었네. 그냥 다시 원래대로 가는 거겠지. 그러한 주의 깊은 persist in, 지속한다라면 하고 끊어줘야 되겠네. 지속되어진다라면 그러한 주의 깊은 행동이 계속 되어지면, 그러나 그러한 주의 깊은 행동은 interfere with, 방해하더라. 먹고 다른 필수적인 활동을 방해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방해합니다. 주의를 기울였던 benefit, 이득이 상실될 정도까지는 이런 것들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라는 마이너스 이야기. 피하면 안 좋더라라는 마이너스 이야기. 선천적으로 피하더라. 근데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마이너스가 되더라. 그러나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문제점 한 개 엮이는 단점. 이렇게 떠올랐어야지.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인 거야. 이게 이제 핵심인 거고. 그렇지? 구체적인 사례로 turtle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딱 움츠려들어. 껍질 안으로. 얘랑 오어 다음에 얘랑 병렬이야. 이 자리가 부사적 수식어구 자리니까 전인사 플러스 명사도 되고 접주동도 되는 거야. 됐니? 그리고 would never win이 주동사가 되겠네. 그래서 매 바람마다, 껍질 안으로 바람마다, 또는 뭐 할 때마다 구름이 그림자를 드리울 때마다 껍질 안으로 움츠려드는 거북이는 결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게으른 토끼에도 이길 수가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천적으로 하면 피하더라. 근데 문제가 되더라. 그럼 이게 뭐야? 여기부터 해결책이 나오네. 끝까지 문제점만 나올 수 있지만 해결책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해결책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동물은 안전한 자극, 자주 발생하는 안전한 자극에는 습관이 되더라. 익숙해진다. 그래서 익숙해진다. 이게 뭐야? 익숙해진다가 학습이 되겠네. 그럼 동물은 뭐 하냐? 뭐가 학습의 기능입니다. 동물이 뭐 한다? 이거에서 나타내는 동물은 뭐예요? 안전한 자극에는 익숙하게 된다. 동물은 뭐 한다? 안전한 자극에는 익숙해진다. 동물. A, 중심하다 동일. 주어랑 독일. 동물은 뭐 한다? 안전한 자극에 익숙해진다. 기준을 정하고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 그래서 아주 이상한 대상과 직면했을 때는요, 경험이 없는 동물들은 얼어붙거나 숨으려고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숨으려고 한다? 이거 선천적으로 이런다.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네. 와, 단락이 반복되네. 하지만
불쾌한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이런 조건 불쾌한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아 앞에 안전한 자극이라면 곧 조만간 그것은 경험이 없는 동물도 그것의 활동을 지속하게 됩니다. 가능성이 존재한다. exist는 대표적인 자동사야. 그러니까 possibility 어떤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익숙치 못한 대상이 유용해질 그 가능성이 항상 있어서 그래서 그 결과 만약 어떤 즉각적인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안전한 자극이면 더 면밀한 조사가 가치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글은 끝나고 있는 거겠고 여러분들은 이 글의 주제를 찾는데 문제점 해결책까지 나와 있으니 해결책이 이 글의 주제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동물이 뭐 하는 게 학습이라고 나오는데 동물은 뭐 한다? 안전한 자극의 주어 동일로 익숙하게 되는 거 이게 해결책이자 이게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되는 거구나. 맞니? 익숙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학습인 거지. 그렇지? 그런 각도로 선택지를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enable 동물들이 뭐 하게 된다? 동물들이 해가 없는 자극 불쾌하지 않는 것이 없었을 때 안전한 자극 이것도 안전의 부정문으로 바꾸면 뭐가? 안전의 반대말 해가 없어 이게 같은 말이 되겠지. 그렇지? 불쾌한 게 없어 해가 없는 자극 이렇게 되겠지? 불쾌한 게 없어 안전하다 해가 없다. 그래서 해가 없는 자극의 존재에서 기능하더라. 그렇지? 습관화되더라 기능하더라 이렇게 쓴 정답은 4번이 맞겠고 여러분들이 주로 오답은 뭐로 많이 했냐라고 보면 가장 많이 했던 건 3번이네. 1, 2, 3번이 비슷한데 3번을 보면 동물들의 이네이블이 있는가? 극복한다. 반복된 음식 실패, 생존을 위해서 반복된 음식 실패를 극복하더라. 생존을 위해서 해결책이긴 한데 이게 반복된 음식 먹는 그 실패를 극복하더라 라고 하는 건 좀 음식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좀 벗어나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사실 1번이 좀 매력오답이네. 1번은 주의 깊게 익숙한 물건을 다루는 장점을 무게잰다 이런 거거든. 주의 깊게 익숙한 물건을 다루는 장점, 익숙한 거 그러니까 익숙하면 좀 이런 게 뭘까라고 그걸 무게잰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익숙한 물건을 다루는 장점이라 처음 만나도 이제 쭉 지내다가 이게 안전하면 그걸 습관화한다는 거겠지? 익숙한 거와 익숙하지 않은 걸 분리한 게 아니라 맨 처음 만나 그 움츠려 그러다 학습을 통해서 안전한 자극이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 부분도 좀 그렇고 이걸 무게잰다라는 얘기는 없지? 무게잰다. 서로 안전한 자극을 다룬 장점과 단점을 서로 무게재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안전한 자극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잘 익숙하게 해나간다. 처음에는 움츠러지지만 그게 학습의 장점이니 정답은 4번 이렇게 가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좀 선택지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죠. 34번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34번까지 봤어요. 이번 주 34번까지 봤고 마지막 34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주제 문제 A는 B다. 기본적으로 할 때 개념 대상은 하나 또는 두 개 나온다. 여기서 선천적으로 갔다가 후천적으로 갔다라는 거, 학습이었다라는 거, 개념 대상 하나 또는 두 개. 글의 전개 방식은 여기서는 문제점, 해결책. 그럼 해결책이 글의 주제다라는 것까지.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 중간에도 구원표에 많이 나왔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문제점 한 개, 역기능 단점. 이 네 단원을 떠올리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34번 문제를 검토해봤어. 34번 문제와 함께 35번은 과제야. 선생님은 여러분 만날 때 첨삭할 때 35번에 관한 프린트를 나눠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35번까지 풀어보시고 한 줄 문장 한 줄 해석을 통해 이해하면서 읽기 정도까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1대1 첨삭 이후에 다음 시간에는 순서 문제로 볼 수 있도록 할게. 고생했어. 바이.